인류의 발전은 물과 함께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초의 문명도 큰 강이 인접한 곳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왜 물이 흐르는 큰 강 주변에서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만들기 위해 고대 인류는 농업을 했어야만 했는데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물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며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서일까요?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부터 우리의 한강까지 우리는 더 이상 도시에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강과 인접한 곳에 큰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도심에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도시에는 엄청난 인구 밀집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이들이 사용할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고 주변에 물이 더 이상 없다면 멀리서 물을 끌어와야만 합니다. 이것을 상수라고 하는데 인간이 인공적으로 물을 구한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미 기원전 3000년경 우물을 팠고 로마 제국에 이르러서는 체계적인 상수도 시스템이 구축되었죠. 기원전 312년 로마 최초의 수도이자 세계 최초의 수도인 아피아 수도가 탄생했고 이후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까지 수도관의 총 길이만 578km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길이의 수도를 완성하여 100만 명 이상의 로마 시민이 먹고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요. 스페인 마드리드 근교 작은 도시 세고비아의 수도교는 현대 토목기술로도 만들기가 힘든 정교한 수로를 오로지 중력의 힘으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지금도 상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수로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며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상수도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인력과 자원이 필요한데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를 감당할 능력 역시 사라진 거죠. 그 결과 수도는 쇠퇴했고 18세기까지 수도의 발달은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유럽의 인구가 늘어났고 도심으로 인구가 몰리며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 수도회사 뉴 리버사가 설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로 더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며 기존보다 더 많은 물이 필요했고 1761년에는 최초로 증기기관을 사용한 펌프를 구동해 더욱 멀리 있는 물을 끌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수시설의 중요성은 알았지만 하수시설의 중요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물을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깨끗하지 않고 많은 오물들이 섞여 있게 됩니다. 특히 산업혁명 당시 많은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들과 사람들이 모여 그들이 만들어낸 배설물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갔고 그때의 상수는 더 이상 깨끗한 물이 아니게 되었죠.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은 1829년부터 번지기 시작한 콜레라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콜레라는 극심한 설사와 복통 그리고 구토 증세를 동반하여 심한 경우 탈수로 인해 감염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매우 위험한 질병이었습니다. 주로 오염된 식수를 통해서 전염되는 이 질병은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겐지스강 인근에서 발견된 이후 2000여 년간 이 지역의 풍토병으로 자리 잡아 있었지만 19세기 초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서 통치하며 자연스럽게 영국 군인들이 콜레라에 감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인들의 강제 이주 과정에서 콜레라는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 당시 유럽의 상황은 산업혁명 초기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감당할 만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좁은 공간에서 오밀조밀 모여 살던 도시의 빈민층이 약해진 면역력과 상수와 하수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수도 시스템은 오염된 식수를 통해 전염되는 콜레라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콜레라가 오염된 식수를 통해 전염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대다수의 의사들은 나쁜 공기에서 나오는 독기가 그 원인으로 짚고 있었으니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죠. 그러나 이처럼 분명치 않던 발병 원인은 1854년 다시 한번 대규모로 콜레라가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나며 영국의 존 스노우라는 의사에 의해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그는 원래 마취 통증의학과 의사였으나 자신의 주변에서 콜레라가 다시 창궐하자 콜레라의 전염 양상을 관찰하고 발병자 및 사망자가 나온 집들을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는데 그 지도에서 브로드가에 펌프를 기점으로 근방에서 많은 환자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맥주 제조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빈민시설의 사람들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양조장의 직원들은 물 대신 맥주를 섭취하였고
빈민 시설에는 우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브로드가 펌프가 원인일 거라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브로드가의 펌프에서 떠온 물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여도 아무것도 발견을 하지 못해 사람들에게 물이 전염의 원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과학 발전 상태가 미약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죠. 때문에 존 스노우는 콜레라가 물을 통한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입증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들여 조사했고 주민들을 설득시켜 브로드가의 펌프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조사에서는 최초 발병자의 집 정화조가 펌프의 저수조와 지하에서 상당히 근접하게 위치했고 정화조의 벽은 엄청나게 부식된 상태였으며 펌프로 상당한 양의 오수가 유입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전염병을 조사하는 역학의 선구자로서 그 기초를 다지게 되었죠. 그렇게 콜레라의 원인이 물속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전염이 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콜레라가 발병하기 전에도 물을 정수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그 방법은 여과를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당연하게도 여과를 통해서는 세균과 같은 미세한 입자를 완벽히 걸러낼 수가 없었죠. 가장 먼저 정수 처리에 이용된 것은 오존입니다. 1785년 독일의 반 메럼이 처음 발견했고 1886년에는 프랑스의 드메리 땅이 오존을 발생시켜 곰팡이와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을 살균하는 실험에 성공했고 1893년 네덜란드의 최초로 오존에 의한 정수 처리가 적용된 이후로 오존의 수요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중 저렴한 비용의 염소가스가 개발된 후 오존의 자리를 빠르게 잠식해 나갔죠. 최초의 염소 소독은 벨기에에서 1902년 실시되었습니다. 정수 처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소독인데 소독이라는 역할의 염소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열심히 정수한 깨끗한 물이 각 가정까지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이 되어야만 하지만 오존 소독은 소독에 잔류 효과가 없어 소독 이후 재오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염소 소독은 소독 이후에도 염소가 물속에 잔류해 지속적으로 물의 살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죠. 또 오존 소독의 경우 산소 공급 설비, 오존 발생 설비, 냉각 설비 등 다양한 장치가 필요해 염소 소독에 비해 더 높은 비용이 들었고 저장이 불가능해 현장에서 생산과 소비가 모두 이루어져야만 하는 등 많은 단점 때문에 염소 소독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염소 소독은 잔류 염소가 있다는 특성 때문에 단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염소를 다량 사용할 시 수중의 유기물과 염소의 반응으로 강력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정수 후 잔류 염소의 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염소 소독은 개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애용되는 소독 방식이지만 이 또한 문제점이 있어 다양한 대체 소독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죠. 이처럼 근대화 이후 발전한 상하수도 시스템은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화 이후 의료기술의 발달과 충분한 영양 섭취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수면 연장에 기여를 하며 약 40년의 수면 연장이 이루어졌지만 그중 35년은 상하수도 시스템의 발달로 기인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앞으로도 인류가 지속적으로 팽창한다면 깨끗한 물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어린 시절 배웠던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그 위험군에 속해 있는 나라 중 하나니 물을 깨끗하고 아끼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